안녕하세요. 2026학년도 입시. 어휴, 역대급 불수능이다. 의대 정원 확대다. 이런 뉴스 헤드라인 보면 정말 숨에 턱 막히시죠? 네, 맞아요. 아, 이번에 진짜 힘들겠다. 이런 생각 아마 당신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. 그렇죠. 다들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속에서요. 이 불안감을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는 어쩌면 역대급 기회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.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그래서 명확합니다. 보내주신 그 뉴스 분석이나 입시 결과 데이터, 또 전문가 칼럼 같은 것들을 좀 깊게 파서요. 네네. 남들이 느끼는 그 공포심 있잖아요. 그걸 당신만의 역전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통찰, 그리고 전략, 이걸 얻어가는 겁니다. 자,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? 좋습니다. 먼저 이 자료들 전반에서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바로 프레임의 함정이라는 건데요. 아, 프레임이요? 네, 의대 2,000명 증원, 역대급 N수생, 이런 숫자들, 여기에 확 압도돼서 아, 이번 입시는 망했다. 이런 공포 프레임에 딱 갇히기 쉽다는 거죠. 바로 그 점입니다.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참 강력해서 많은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일단 안정하게 가야겠다. 이런 심리로 기울게 만들죠. 네, 그렇죠. 안전하게.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이렇게 비슷한 공포를 느끼고 비슷한 선택, 그러니까 하향 지원이나 안정 지원으로 확 몰릴 때 말이죠. 네.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 빈틈이 바로 펑크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예를 들어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있었는데 작년 입시 결과 분석 자료였죠? 특정 대학의 인기 학과였는데도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합격선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70% 컷이요? 네, 70% 것. 그게 전년 대비 의외로 좀 하락한 사례가 있었잖아요. 맞습니다. 바로 그런 경우죠. 모두가 겁을 먹고 지원을 망설이거나 아니면 더 낮은 곳으로 지원할 때 오히려 소신껏 약간은 과감하게 상향 지원한 학생들한테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. 아하. 예를 들어 내신 3.0 학생들이 작년 3.0 라인 대학에만 막 몰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. 네. 그럼 과거에 한 2.5 정도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던 대학의 특정 학과는 지원자 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. 그렇죠. 비게 되겠네요. 네. 그래서 뜻밖의 2.8이나 심지어 3.0 학생이 합격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외부 변수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공포가 만들어내는 약간 역설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와, 정말 흥미롭네요. 그러니까 이 불안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액션 플랜이 필요할까요? 그냥 용기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. 그럼요. 당연히 전략이 필요하죠. 첫째는 지원카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입니다. 포트폴리오 다각화요? 네. 예를 들어 수시 6개 카드가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정말 안정적인 것을 확보해야겠죠. 네, 일단 보험은 들어야 하니까. 그렇죠. 그리고 한 서너 개 정도는 자신의 성적대에서 합리적으로 소신 지원을 하고, 그리고 마지막 최소 1개 정도는 주변에서 이걸 붓겠다고 약간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과감한 상향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한 개 정도는 그렇게 과감하게요? 네.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과감함이라는 건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랑 전략적인 판단에 기반해야 합니다. 그냥 무턱대고 지르는 무모함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. 아, 그럼 데이터 분석이라면 그게 단순히 작년 합격선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? 당연하죠. 그게 바로 두 번째 전략인데요. 결과 이면에 과정과 변수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. 과정과 변수요? 네. 작년에 70% 컷이 2.5였다. 이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왜 2.5였는지를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죠. 아, 왜 그랬는지. 네. 보내주신 자료 중에 A대학 입학처 분석 보고서 같은 걸 보면요. 특정 전형의 면접 방식이 변경됐다거나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된 것이 경쟁률하고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나만의 특별한 변수 찾기입니다. 나만의 특별한 변수요?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?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? 네.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는 그런 평균 등급이나 경쟁률 말고 당신에게만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. 나한테만 유리한 거요? 네.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원하려는 학과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특정 활동, 예를 들면 특정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라든지
아니면 어떤 심학 과목 이수 여부 같은 걸 더 비중 있게 본다는 정보가 대학 발표 자료에 슬쩍 언급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. 아, 그런 세부적인 정보요? 네, 그게 바로 당신에게는 나만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. 혹은 뭐 특정 고교 유형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전형이 바뀐 부분을 포착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. 이런 힌트들은 제공해 주신 대학별 모집 요강 비교 분석 자료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아하, 결국 입시라는 게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 싸움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, 그리고 이 불안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아주 치열한 심리 싸움이라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남들이 다 공포에 위축될 때 데이터를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자신만의 기회를 딱 포착하는 그 통찰력이 중요하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모두가 불안해할 때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, 그리고 데이터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읽어내는 것, 네. 그리고 그 분석을 믿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. 이게 바로 2026 입시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죠. 오늘 저희는 2026 입시를 둘러싼 것 불안감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. 네, 공포 프레임에 갇혀서 다수가 안정지원 쪽으로 막 몰릴 때 데이터의 맥락을 잘 읽고 때로는 계산된 상향 지원을 통해서 펑크라는 어쩌면 행운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. 이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시사하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. 네, 기억하십시오.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난 결과를 그냥 복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라 도대체 왜 나왔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또 숨겨진 변수를 찾아내는 통찰력, 그리고 그 분석에 기반한 용기입니다. 용기. 네. 이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더 던져봅니다. 어쩌면 2026 입시에서 당신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는요, 그 객관적인 성적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이 집단적인 불안 심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당신의 전략으로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닐까요?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